100세까지 살아도 젊은이 못지않은 맑은 두뇌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일상 습관은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 시청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블루존은 세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대표적인 블루존 지역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사르데냐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의 칼라브리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들에서는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10배나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없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 연구팀이 사르데냐 지역 100세 노인 213명을 조사한 결과 79%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100세 노인 중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진 비율은 겨우 15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노인들의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30년간 이 지역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해 왔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그들의 습관을 따라 한다면 건강한 두뇌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일상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은 이탈리아 장수 마을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을 장기간 실천한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53%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를 매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노인 마리아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매일 아침 샐러드를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그녀는 10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15가지 이상의 채소와 허브를 섭취합니다. 이런 다양한 식물성 식품은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뇌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올리브 오일이 뇌 속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라브리아 지역의 노인들은 아침 식사 때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발라 통밀빵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두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 공급인 것이죠. 셋째, 생선과 해산물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기적으로 섭취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러시아 대학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능력 감소 속도가 70%나 느렸습니다. 사르데냐 연안의 어부 출신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 경치를 보며
손수 잡은 생선으로 매주 3번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적포도주를 적정량 마십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의 노인들은 식사 때 한두 잔의 레드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뇌의 혈관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단순당과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 노인들의 식단에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 함유 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통밀, 호밀, 보리 등의 통곡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알츠하이머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당 급상승이 잦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식 지중해 식단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 식단도 사실은 지중해 식단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나물과 김치를 맵기 충분히 섭취하세요.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뇌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둘째, 식용유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들은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셋째,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먹으세요. 넷째,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다섯째, 단 음료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두 번째 비결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든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르데냐의 장수 마을에서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매일 텃밭을 가꾸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생활합니다. 칼라브리아의 노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전통 춤을 추거나 가족들과 함께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앉아서 TV만 보다가 주일에서 2회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의 뇌에서 해마 크기가 2% 증가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드는데 걷기만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활동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정원 가꾸기를 하는 노인들은 인지장애 발생률이 36% 낮았습니다. 이탈리아 노인들의 또 다른 비결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마을들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계단이 많은데 이곳 노인들은 매일 수십 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키워주며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계단을 이용하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의 인지 나이가 평균 2.8세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런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 없는 무료 운동입니다. 둘째, 베란다나 작은 공간에서라도 화분 가꾸기를 시작해 보세요. 향기로운 허브나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기르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전통 취미나 태극권과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5분간 몸을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의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세 번째 비결은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이탈리아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르데냐나 칼라브리아의 노인들은 거의 매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마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왜 사회적 관계가 두뇌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대화를 통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기억을 떠올리고 언어를 처리하며 감정을 해석하는 등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둘째,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뇌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속감은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합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의 특징적인 점은 세대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같은 집에 살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며 일상을 공유합니다. 98세의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5살 증손녀에게 올리브 농사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동안 나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노인들에게 목적의식과 활력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세요. 단순히 명절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함께 요리하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은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합창단, 공예교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이는 두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세요. 화상통화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노인들은 외로움이 덜하고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네 번째 비결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돌체 파르 니엔테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달콤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마음의 여유를 갖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탈리아 노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순간을 가집니다.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2.7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노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에스타라 불리는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가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정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낮잠은 인지 기능을 37%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 관리법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의 노인들은 매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시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뇌를 회복시킵니다. 일본의 산림용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12%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낮잠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길지 않게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하루 20분을 목표로 하세요. 넷째,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5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배움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탈리아 노인들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르데냐의 96세 마리아 할머니는 92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지금은 화상통화로 다른 나라에 있는 손자들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칼라브리아의 102세 파울로 할아버지는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내 뇌가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 혁신적 노화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8% 느렸습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노인들은 치매 발병이 평균 4.5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수 마을 노인들은 창의적 표현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춤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예술 활동을 시작한 노인들도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속적인 학습과 인지적 도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역 노인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강좌에 등록해 보세요.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것은 뇌의 최고의 자극입니다. 둘째,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은 뇌의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퍼즐이나 두뇌 게임을 매일 해보세요. 수도쿠, 낱말 퍼즐, 체스 등은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원예, 요리, 목공예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와 손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다섯째, 독서 습관을 기르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 하루 일과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한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침 6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수면 중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뇌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활성화시킵니다. 창가에 서서 5분간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아침 6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동작을 5에서 10분 정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 7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통곡물 밥이나 죽에 다양한 나물과 발효 식품을 곁들입니다. 계란,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도 꼭 포함하세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음미합니다. 아침 8시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날씨가 좋다면 집 주변을 20에서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아침 9시 두뇌 활성화 시간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퍼즐, 수도쿠 등의 두뇌 게임을 합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10시 사회적 활동 시간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집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가벼운 간식 시간입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제철 과일을 소량 섭취합니다. 이때 녹차나 보리차를 함께 마시면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단백질, 통곡물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특히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 등 뇌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 낮잠 시간입니다.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낮잠이 어렵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오후 2시 30분 취미 활동 시간입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원예,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때는 TV를 끄고 온전히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 가벼운 간식 시간입니다. 요구르트나 과일 등
가볍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섭취합니다. 오후 4시 30분 다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오후 5시 30분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손자, 손녀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은 점심보다 양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오후 7시 30분 휴식과 여가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8시 30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 9시 취침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오후 10시 취침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일상의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이탈리아 장수 노인들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100세가 넘어도 맑은 두뇌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탈리아 장수 마을 노인들처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두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